80년대 레오파드 2A4 차체에 R타입 포탑을 붙인 하이브리드 전차를 생산하겠다는 터키. 파워팩 없는 R타입은 어쩌나? 2021년 1월 29일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닷컴은 터키군의 주력 전차로 활약해오고 있던 독일제 레오파드 2A4 전차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수많은 파생형을 만들어낸 레오파드 2 전차들 중 1985년 후반부터 1992년 초반까지 생산된 3세대 주력 전차 레오파드 2A4는 만들어졌을 당시만 해도 전차 강국으로 명성을 떨친 독일의 전차답게 가장 중요한 화력, 방어력, 기동력의 세 가지 요소가 고루 갖추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드러진 결함도 없어서 동시대 최고 최강의 전차로 손꼽혔습니다. 터키도 한때 340대가 넘는 레오파드 2A4 주력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슬람 국가와의 전투에 투입된 이후 여러가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며 상당수의 레오파드 2A4들이 대파된 결과 지금은 320대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력한 전차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독일제 레오파드 2A4 전차치고는 매우 초라한 실전 성적입니다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 레오파드 2A4 전차가 생산된 이후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대대적인 창정비가 절실한 시점인데요. BMC는 나름 노후화된 레오파드 2A4의 차체와 파워팩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되고 이미 개발해둔 신형 R타입의 포탑을 활용하는 방법도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30년이 훌쩍 넘은 레오파드 2A4의 파워팩과 차체가 어느 정도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생기기는 하지만요. 그럼 먼저 2021년 1월 29일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닷컴이 게재한 기사 내용을 살펴보고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터키와 카타르가 공동 투자한 장갑차 제조업체 BMC가 터키 정부로부터 시리얼 프로덕션 계약을 따내기 위해 80년대에 만들어진 독일제 전차 레오파드 2A4의 차체에 터키에서 만들어진 포탑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차를 공개했다. 이 하이브리드 전차는 2021년 1월 23일 BMC에 의해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과 최고위급 군 장교들이 포함된 거물급 대표단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BMC 관계자는 터키 정부로부터 이 하이브리드 전차에 대한 시리얼 프로덕션 연속 생산 계약을 따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 연속 생산 계약이 성사되면 현재 터키가 보유하고 있는 300대가량의 독일제 레오파드 2A4 전차에 하이브리드 업그레이드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군 수뇌부가 하이브리드 전차에 대한 대량 생산 결정을 내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작업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BMC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터키 군에 도입되어 실전 능력을 인정받은 전차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무기 거래에서 실전 검증되었다는 표현은 믿고 살 수 있다는 의미로 통한다. 통제된 실험 상황과는 달리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악조건 속에서 제 성능을 발휘한 무기는 그만큼 신뢰성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레오파드 2A4의 차체에 R타입의 포탑을 융합시킨 하이브리드 전차가 이러한 실전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면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노후화된 수백 대의 레오파드 2A4들에게 비슷한 업그레이드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수출 잠재력은 터키 국내 계약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BMC 관계자는 말했다. 이 하이브리드 레오파드 전차는 터키에서 만든 능동 방어 체계,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과 사격 통제 시스템, 그리고 레이더 경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하이브리드 전차는 독일을 상징하는 전차의 차체에 120mm 활강포를 장착한 R타입 전차의 포탑을 융합시킨다. 터키 하이브리드 전차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 소식통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계약은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전차가 수조 원의 비용이 투입된 R타입 개발 프로그램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터키는 차세대 주력 전차 R타입을 1000대 이상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왔다. 터키 카타르가 합작해서 설립한 장갑차 제조업체 BMC는 R타입의 시리얼 프로덕션 연속 생산 계약을 따냈지만
전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팩 문제로 지난 몇 년간 알타이 개발 프로그램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되는 파워팩을 자체 생산할 능력이 없는 터키는 해외에서 파워팩을 수입해 와야만 하는 상황이다. 얼마 전 독일 파워팩 공급업체들과의 협상이 실패한 이후 BMC는 눈길을 돌려 다른 많은 파워팩 생산업체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현대로템과 알타이를 위한 파워팩 협상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2021년 1월 29일 미국의 군사 전문지 defensenews.com이 게재한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독일의 주력 전차 레오파드 2A4는 냉전이 극에 달했던 출시 당시에야 동시대 최고 최강의 전차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예전 평가에는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 전 세계적인 군비 축소에 바람이 불었고 그 결과 레오파드 2A4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별다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봐야겠죠. 특히 레오파드 2 시리즈에 대해 가해지는 비판들 중 가장 뼈아픈 부분은 바로 사격 통제장치를 비롯한 각종 전자장비가 노후화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독일은 레오파드 2A4 이후로 레오파드 2A7V 버전까지 꾸준하게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으면서 성능을 개량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레오파드 2A7V 버전의 개량된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레이더 경보장치 RWS의 장착, 급조 폭발물 IED에 대한 방호력 강화, 개선된 반응장갑 장착으로 RPG와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호력 강화, 능동 방어체계 APS 장착, 자동 목표 인식 및 추적 시스템 추가, 120mm L55 활강포를 개량형 L55A1으로 교체하여 공격력 강화, 무인 공격기 UAV에 대한 대응책 부여, 향상된 네트워킹 능력, 360도 전방위 전자 감시 시스템과 향상된 열상 장비 및 장거리 조준 시스템 장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보유하고 있던 68대의 레오파드 2A4를 2A7B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죠. 레오파드 2A7B 업그레이드 면면과 대한민국의 K2 흑표의 스펙을 비교해보면 K2 흑표가 얼마나 진보된 주력 전차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K2 흑표가 10년 전 개발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당시 유럽의 전차 강국들이 K2 흑표를 보면서 깜짝 놀랐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러시아와 유럽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K2 흑표의 장점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심지어 K2 흑표의 기술을 직접적으로 이어받아 알타이를 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터키 정부조차도 알타이는 순수한 터키 국내 기술로 만든 전차라고 홍보했고 터키 국내 밀리터리 매니아들과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터키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상당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죠. 예전에 파키스탄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해외 밀리터리 매니아들끼리 K2 흑표와 알타이의 성능 비교를 하며 논쟁을 벌였던 내용을 48화 K2 오만 수출 가능성에 대한 해외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반응은 편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육군 대국답게 터키는 약 2,5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3세대 전차는 300여 대의 레오파드 2A4 전차들 뿐이죠. 1세대 전차로 분류되는 미국산 M48 전차가 2,500대 중 무려 85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2세대 전차들도 1,300대나 됩니다. 그래서 터키 정부는 대한민국 현대로템의 힘을 빌려 차세대 전차 알타이를 개발했고 1,000대를 생산하여 구형 전차들을 대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여러 정책들이 서방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알타이에 장착할 파워팩을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알타이 개발 프로젝트는 정지된 지 오래입니다. 알타이 생산 계약을 체결해 놓은 BMC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타개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독일제 파워팩이 장착된 레오파드 2A4 차체에 알타이의 신형 포탑을 장착한 하이브리드 전차를 만들어내겠다는 아이디어였던 것입니다. 레오파드 2A4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는 노후화된 전자장비 및 사격 통제장치도 터키산으로 교체하고
능동 방어 체계도 장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전 능력 검증까지 받아서 전 세계 레오파드 2A4를 R타입 포탑과 융합된 하이브리드 전차로 만드는 계약을 따내겠다는 야심까지 내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만들어진 지 30년 가까이 지난 차체와 파워팩을 재활용한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내구성이나 출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터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기술력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신형 파워팩을 개발해서 자체 생산하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었을 테니까요. 이 기사 말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터키는 알타이의 심장으로 한국산 파워팩을 점 찍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 기자가 현대 로템과 파워팩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써놨지만 한국형 파워팩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개발한 1500마력 국산 엔진 DV27K와 S&T 중공업이 개발한 EST15K 변속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 상대는 현대로템이 아니라 두산이나 S&T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터키가 붙잡고 있는 최후의 희망이 대한민국이라는 소식을 들으니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알타이를 개발해놓고 터키 정부가 보인 태도나 K2 흑표의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다는 위험 요소를 생각해보면 파워팩을 팔아선 안 될 것 같은데, 또 파워팩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제품을 팔아야 회사가 돌아가고 새로운 제품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요. 현재 터키는 알타이 개발에서만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산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TFX마저도 10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터보프롭, 무인기 개발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터키이지만 이 정도 기술 기반을 가지고 4.5세대 내지는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많은 무리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기술적 역량과 경제적 재정 능력을 크게 벗어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TFX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입안된 대체 플랜도 없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소개해드리겠지만 터키는 F-35 도입이 무산된 이후 TFX 개발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군력에 큰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터키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의 F-16CD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이 F-16CD를 업그레이드하여 TFX가 전력화될 때까지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터키 정부도 사실상 TFX의 개발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2달 후면 시제기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KF-X의 행보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KF-X 시제기가 나오게 되면 또 많은 해외 언론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보태게 될 것이 분명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유료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 제작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